근로감독 들어보셨나요? 사장이 직원들 일 잘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는 근로감독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 통도 소홀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행정명령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 윗솔에서 지혜롭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윗솔TV 최영희 대표입니다. 사업체를 잘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잘못한 건 없는데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고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 텐데요. 근로계약서, 직장 내 괴롭힘, 각종 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에서 사업주를 압박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에게 꼭 해줘야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고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직원 채용하기 정말 힘드시죠? 나 때는 저러진 않았는데 라고 하면 괜히 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잘해주면 마냥 풀어지는 것 같고 내 맘 같지 않다는 대표님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분명 불만 없이 잘 퇴사한 것 같은데 퇴직 후에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서 돈을 못 받았다고 출석하라는 속상한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내 일처럼 해주는 직원을 만나면 회사 전체 분위기가 바뀌기도 해서 힘이 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미우나 고우나 내가 뽑은 직원이니까 해줄 건 제대로 해주면서 일을 잘 해주길 바라야 되겠죠? 일단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도 꽤 많이 계신데요. 보통 입사 후에 한 달 안에 작성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입사한 날에 쓰면 되지 퇴직 전까지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벌금이 무려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작성을 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입사 후 작성은 원래는 법 위반인 거죠. 표준 근로계약서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적어서 잘 설명해 준 뒤 서로 날인해서 보관하면 되는데요. 이걸 위반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 강도가 낮으니까 시급을 조금 낮게 책정합시다. 근무가 한두 시간 빨리 마칠 때도 있으니까 월급을 조금 줄입시다. 이것도 안 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30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96,270원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걸 위반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주휴수당 지급입니다.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셔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는 연차 유급휴가 제공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이 되고 1년 이상의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가끔 연차수당 주지 않으려고 강제로 연말까지 다 쓰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근로자의 자율적 사용권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절충안으로 연차 촉진이라는 절차를 밟으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1차로 연차 만료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연차 있으니 쓰라고 통보를 하고요. 2차로
연차 만료 1개월 전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차를 쓰라고 통보를 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번째로는 4대 보험 가입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 외에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을 추가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임금이 높거나 직원 수가 많아지면 부담을 느끼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부담이 되더라도 상시 근로자는 채용 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위반하면 과태료나 보험료 추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번째는 수당입니다. 연장 근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하고 야간 근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근무는 법정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것도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7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서 괴롭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흔히 비방, 모욕, 따돌림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이런 신고가 가능해서 회사와 분쟁이 있었던 직원이 나가면서 회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례도 많고요. 직장 내에서 근무하다가 이런 신고가 접수되면 괴롭힌 사람을 분리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다른 부서로 가기 싫어서 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허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용할 만한 정도의 고충에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정말 피해당한 사람이 구제받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전에 명확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걸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주어지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걸 꼭 지켜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듣다 보면 다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요. 보통은 과태료와 시정명령 위주로 처리가 되고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긴 합니다.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하게 되면 노동자가 노동청의 민원이나 신고를 하게 되고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문서를 요구하거나 전화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시정명령이나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벌금이 100에서 300만 원씩이나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긴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노동청에서 사업장으로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게 되면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잘 보시면 신고자가 접수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문제없이 퇴사했는데 연장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넣어서 연락이 온 거라면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에게 문제없이 수당을 지급했고 연차수당도 지급할 부분이 없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가 급여 안에 매달 연장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했고 연차 촉진을 2차까지 서면으로 통보했다면 모든 게 입증이 되니까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출석 일자도 정해져 있긴 한데요.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다시 일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출석은 꼭 대표가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회사 담당자가 대신 가도 괜찮습니다. 대표인 나도 노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직원들도 이런 쪽으로 잘 모른다 하시면 윗솔에 전화 주세요. 사건을 윗솔에 위임하시게 되면 회사의 자료를 찾아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출석도 함께해서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빈틈없이 대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진정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서의 계약 내용하고 임금 대장, 급여 명세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핵심 자료니까 평소에도 꼼꼼히 챙겨두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마다 계약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도 잘 모르시겠으면 아주 가볍게 검토 좀 해주세요 하시면서 윗솔에 도움 요청 하시면 됩니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도 검토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지켜야 하는 내용을 모두 잘 지키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올 게 없는데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상당히 중대한 위반으로 적발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요. 최근 6개월간 3건 이상 적발된 기업 중에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일어났고 총 체불 금액이 5억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감독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사업장에 먼저 통보를 하게 되고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위반 사항이 뭔지 실사하면서 적발하게 됩니다. 일단 근로감독을 나가겠다고 통보가 오면 10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 통보를 받고 대응 준비를 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볼 테니까 어떤 서류를 준비해라, 이런 공문을 받게 되는데요. 근로자와 관련된 모든 걸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랑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무 관련해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처벌 시 가중될 수 있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면 대표자와 근로자를 같이 조사하게 되는데 임금체불의 규모와 반복 여부, 지급계획을 잘 살펴보고 상습체불이 확인되면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어떤 식으로 줘라 하는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 시정 조치를 잘 이행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정 지시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던가 훈련지원금, 정부정책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청과 지자체의 정보가 공유돼서 입찰 제한과 더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근로감독관이 나오기 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은 빠르고 꼼꼼할수록 좋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즉시 지급해서 시정하는 것이 좋고 자진해서 시정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고발을 방지해야 되고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안이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증빙이 가능하도록 체불임금은 현금이 아닌 이체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진 시정 진술서, 합의서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결국 처벌이 완화되는 핵심은 고의성이 아니며 즉시 시정했다는 증빙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반대로 처벌이 더 가중되는 경우는 감독관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서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체불금의 일부만 지급한 뒤 방치, 피해자와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이 무거워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거나 근로감독이 나오는 건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지킬 건 좀 지키고 모든 것들을 문서화해서 언제 누가 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게 현명한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윗솔도 자주 이렇게 찾아뵈면서 더 폭넓고 다양한 주제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채널로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언제나 곤란한 일은 윗솔이 해결해 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선과 함께 방향을 잡아 경영 고민 쉽게 풀어가 위선과 함께라서 가능해